육아맘 직장인 당당히 서라.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면서 공부하게 된 계기 먼저. 요즘에는 되게 한 개 직장 쭉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여러 개 직장을 여러 번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지금도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공인중개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올고준 MZ세대의 모범 답안을 들었습니다. 보라님? 네,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부모님의 제안. 부모님이 하시고 계신 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물려받는 것을 목표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자격증을 따야겠구나. 그래야 일자리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문각 외에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방문각하고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우선은 처음 방문가 알게 된 거는 진짜 직장 근처여서 이렇게 단순하게 가까워서 그랬었는데 접근성도 되게 좋았었고 학원 규모도 되게 컸었고 커리큘럼도 좋았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학원으로 바로 오셨나요? 바로 갔어요. 저는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보라 씨는 방문각하고 인연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 이거 되게 좋은 답안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아버지 사무실에서 실무 경험이 살짝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실장님들 다른 주변에 이제 강남, 서울 강남에 있는 주변 실장님들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강남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 방문각 출신이에요. 진짜 다 방문각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의 어떤 선생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방문각. 나도 방문각 출신, 저기도 방문각 출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 내돈내산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저는 지인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 엄친딸이 바로 방문각 무령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방문각 오게 되었습니다. 인강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솔직히 끈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현강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지만 공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날 방문각 강남 학원에 가게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태도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직장인 하다 보면은 많은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규칙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듣자였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만큼은 정말 안 빠지고 기왕 들을 거면 맨 앞자리에서 선생님들 말 그대로 침 맞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딱 그 자리에서 항상 듣는 그게 저만의 규칙이었어요. 진짜 독하게 학원 다니셨죠? 근데 저는 교실 자체가 하나의 큰 콘서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이 마이크를 딱 들고 계시면 그 바로 앞자리가 VVIP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벽 쪽에 앉으면 살짝 시야 제한석, 맨 뒤에 앉으면 일반석 같아가지고 R석, S석. 네, 맞아요. 수업 수강료는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기왕이면 같은 가격이라면 맨 앞줄에서 선생님들 말 잘 들으면서 조금 졸려도 선생님들이 좀 깨워주시거든요. 이렇게 박수 쳐가면서. 그때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잘 합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학원 오기 싫거나 그런 날은 없었어요? 땡땡이는 정말 안 치려고 했고요. 만약에 학원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나 슬럼프가 되면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꼭 갈림길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합격과 불합격. 근데 1년 뒤에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건가, 나는 무조건 합격에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별로 땡땡이도 치고 싶지가 않고 정말 딱 그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학생이 있군요. 얘는 공부할 때 썼었어. 합격하고. 나라 씨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 3교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자기가 룰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네, 스케줄이 이제 오전에 출근할 때도 있고 오후에 출근할 때도 있고 야간 출근할 때도 종종 있어가지고 이제 방문각 학원에서는 야간반을 계속 들었지만 만약에 야간에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오전에 일찍 와서 수업도 같이 듣고 이렇게도 했었고 완전 못 듣는다 그러면 인강으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연차나 이런 거 휴무 날을 정하게 되면 가능하면 제가 약한 공법 수요일 날 공법 할 시간에 그때 연차를 많이 내서 최대한 현강 참석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스케줄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서 운영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짬짬이 맞아요. 틈틈이 이렇게 보고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죠? 저는 다른 공부할 시간은 거의 이렇게 필기 앉아서 할 시간은 없었고 무조건 현강 듣고 인강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출근 시간에 버스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1강부터 다시 돌려 듣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도 집 가면서 계속 인강 돌려 듣고 보진 못해도 계속 들으면서 눈 감고 계속 듣고 그랬거든요. 들으면서 눈 감고가 좀 많이 눈 감고 이제 칠판에 교수님 모습을 네. 그리면서 오해했습니다.
근데 워킹맘이면서도 또 엔잡러. 그쵸. 저는 사실 워킹맘인데 프로 엔잡러라서 엔잡러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죠? 번역 그리고 노래 그리고 그 이후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I've got who's that and what it's gonna roll. 랄라. 육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반드시 어린이집이 타이밍입니다. 유치원도 아니에요. 어린이집 때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어린이집 동그라미. 어린이집 커다란 동그라미. 정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이미 내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요. 저는 아이가 1학년일 때 동차를 했다가 1차를 붙었고 2학년일 때 이제 2차를 붙었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작년에 안 했지?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왜 안 했지를 정말 좀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정말. 어린이집은 4시, 5시에 옵니다. 초등학교는 12시에 끝나요. 그때부터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학원을 제가 하나하나 다 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어린이집.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따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서 익힘장부터 해요.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이제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시간을 그때 강의를 4개를 못해도 2개는 들어야 그날 하루의 스케줄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익힘장을 1시간,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을 반드시 쓰던 읽던 해서 그것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쭉 보내고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이 오면 바톤 터치하고 독서실로 나갔어요. 독서실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자고 다시. 공차에 대한 포기에 대한 욕구라든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면? 내가 이 동차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군인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냥 하자. 맞다. 그리고 방문각에서 해주는 9, 10월달 과정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때 과정 때문에 2차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과정이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많이 풀면서 내가 잘 모르는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스킬을 알려주신 그렇죠. 게 그게 가장 큰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방 같은 느낌. 네네네 맞아요. 정말 딱. 어떠셨어요? 막판에? 저는 아예 1차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좀 짧게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가져갔는데 처음에 저도 3개월밖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실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모의고사 봐도 진짜 너무 점수가 안 나서 맞아요. 코피를 네. 흘렸는데 8, 9월 때 이제 마지막을 백선 이런 특강 할 때 그때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백선을 지우고 다시 풀고 지우고 다시 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사실 그게 가능했던 것도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실 9월 달만 듣고는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쵸. 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내가 어느 정도 들어왔던 걸 한 번에 이렇게 집대성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를 그때 많이 풀기 때문에 이전에는 잘 안 됐더라도 그때만 열심히 다시 해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직장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규칙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육아맘한테는 남편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 먼저 어린이집 때 이때 공부시켜라. 꿀팁이네요, 홍보 영상 꿀팁.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꿀팁. 이거 완전 홍보 영상이 진짜 맞는 거고 네. 이제 해줄 말이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편해지네. 마무리 할까요, 이제? 육아맘 직장인 당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